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강사시죠? 소통 전문가 김창옥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진짜 예. 엄청 쑥스럽습니다. 아니, 네. 뭐 그래도 뭐 자타 공인인데요. 뭐 어떡합니까? 예.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신데 잘생겨야 소통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방송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냥 예. 뭐 근데 사실 전문가라는 말이 참 쑥스럽고 또 뭐 최고의 소통 전문가라는 말이 사실은 아주 쑥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제 TV에서 네. 김 소장님 참 자주 뵙게 되는데 네. 강연을 들으면서 네. 뭐랄까요? 김창옥이 하면 네. 다릅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아, 격과 이렇게 품위가 다르다 할까요? 아주 재밌게 하는데 네. 그 재밌는 것 속에 알맹이가 이렇게 옹골차게 있는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요번에 책 속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넣으신 건가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의 삶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삶이 되게 재밌고 되게 익사이팅한데 그게 TV로 나오거나 그게 책으로 나오면 좀 사라져서 맞습니다. 사실은 예. 안 재밌는 건데 예. 다만 그냥 제가 하는 자그마한 강의나 방송은 그냥 저희가 일상 속에서 다 체험하는 일들을 제가 하는 건 그냥 언어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느꼈던 거, 다 느끼고 있는 거, 다 경험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예. 하나의 재미있는 극을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다 사람들 삶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예. 제가 특별히 어떤 뭐 대단한 좋은 내용을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거니까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저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예. 아니면 내가 늘 고민하던 건데 그걸 말로 표현 못했던 건데 저 사람이 그걸 말로 그렇죠. 조금 재미있게 예. 극화해서 표현하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하십니까? 그런 어떤 그거는- 거의 연극에 가깝잖아요. 예. 그건 제가 연기 수업을 받아서라기보다도 제가 예.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책 속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좀 이번 책에는 어머니 적게 나와요. 얘기가 없는데요. 예. 이제 전에 했던 책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해남 분이세요. 아, 그러신가요? 그래가지고 예. 사투리가 겁나붑니다. 이것이 아주 징해붑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러시군요. 제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 좀 어때 요즘에 많이 몸 좀 어떠셔? 그러면 이제 보통 서울 어머니들은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구나. 엄마는 참 너희 아버지랑 싸웠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보통 드라마에 보면. 그렇죠. 예. 저희 엄마는 창우가 너그 애비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프다 너그 애비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적엔 몰랐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런 무대나 소통을 조금 공부하면서 어머니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닮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공부해야지, 나 엄마 닮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배워버린 것 같아요. 아, 예. 그걸 뭐 20년, 30년 계속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하는 행동,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내는 표현력, 뭐 위기에서 엄마가 하시는 말투, 예. 이런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모국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라의 말이란 뜻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게 비단 어떤 한국말만 모국어가 아니라 그 엄마들마다 되게 고유한 되게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어떤 어머니는 해학이 있으시고 어떤 어머니는 또 너무 좀 시니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기의 모국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해학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해학을 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머니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제주가 고향이시잖아요. 제주가 고향입니다. 예. 제주가 조국이고 해남이 모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 2세죠. 아, 예. 전라 2세.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예. 이 친구들은 이제 아. 한국의 2세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은 미국. 미국.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비밀 중에 하나를 알았네요. 그렇게 재밌게 말씀하신. 네, 네. 그렇네요. 김 소장님만의 소통의 비법, 이제 이 네. 책 속에 67가지로 쭉 네, 이제 네. 나눴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네. 요걸 다 보기 전에 네. 채널 돌리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그렇죠. 예, 미리, 강한 거. 미리 그 소통의 비법 하나 먼저 좀 알려주시죠.
제가 사실 그 강의를 가면 방송을 가는 것처럼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왜냐면 예. 다 기업의 남자 임원들 수업인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딱 얼죠. 무게 잡고 계시잖아요. 표정이 웃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죠. 제가 유머를 탁 날리면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이런 걸 하시는데 이제 남자 임원들은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유머를 딱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옆에 회장님이 웃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예. 이제 회장님이 반응을 웃으시면 이제 상무님 이제 그때 확인 그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하고 예. 회사의 노조 간부들을 같이 모아놓고 노사 화합할 수 있는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임원들은 양복 탁 입으시고 노조 간부님들은 빨간 조끼에 투쟁이라고 써진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앉아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예. 노사 하나 되는 그 소통의 비밀을 뭐 얘기해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크게 사용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유머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예. 유머. 예. 근데 유머의 원칙은 자기가 낮아져야지 유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있어지거나 자기가 잘나지거나 내가 잘난 걸 나 보여줘야지 나 뭐 여기서도 공부했고 나 뭐 이런 커리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걸로 저 사람을 제압해야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대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못난 점, 내 약점, 내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 열등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예. 그 사람이 뭐 머리 벗겨진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배 나온 거 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그게 관심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먼저 건강해져서 그 통로로 사람을 탁 만나는 거죠. 아, 예.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저 뭐 어디에 가면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럼 사람들 대답 안 하면 제가 미장원 맞죠? 이러면 이제 그때 막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마음을 탁 열어주시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일단 마음이 열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이 안 열리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웠네 이러는 게 아니라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생긴 것도 뭐 미장원처럼 생겨가지고 뭐 나이도 어린 게 그냥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통의 비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 유머로 무장을 해제시켜라. 아, 예. 유머는 좀 준비해가는 것도 좋습니까? 준비해가는 것도 좋지만 예. 준비한 대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 상황에 맞게 쓰면은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되 그 상황에 맞게끔. 예. 예. 너무 그 준비한 대로 하신 분들이 막 참새 시리즈 이런 거 하고 뭐 채불암 시리즈 이런 거 엄청 고조선 시대 쪽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시고 안 웃으시면 또 분위기 안 그렇죠.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상대가 알아가지고 먼저 말해버리면 아주 낭패, 수습이 안 아주 되죠. 낭패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때 그 임원들 네. 이렇게 정말로 그 폼 잡고 웃으시는 네. 분들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 얘기할 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랑 소통이 좀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예.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십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 노래를 못 사실 들으시네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될 때 제가 처음에는 방송국에 모르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막을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예,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좀 자막을 좀 가능하시면 넣어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모든 자막을 넣을 수는 없고 예. 부분적으로 넣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TV는 출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뻥입니다. 이런 게 유머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닙니다. 이거 예, 프로를 예. 좀 품위 있게 진행해야 아니, 되는데. 재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모셨고요.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순간에 그럼 이제 정말로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신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이제 아들이 뭐 내일 모레 40이 됐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이모님들처럼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저명하시고 영향력이 있으시고 귀가 다 들리시고 세상에 밝은데 아들들이 저처럼 그 아버지랑 대화를 못 해본 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그렇죠.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들 귀가 있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귀가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지만 아버지들 좀 그런 아들들, 저 같은 아들들이 없게 아버지들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상처죠. 예. 그거를 제가 사람을 만나는 길로 이렇게 먼저 오픈하면 또 아버지들도 또 그렇게 인상이 굳었던 아버지들도 아주 그 안에 저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네. 저 경영자들 안에, 맞습니다. 저 임원들 안에, 저 노조의 간부들 얼굴 안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머가 없어졌냐면 유머라는 말은 라틴어의 어원 휴먼이랍니다. 예. 그래서 재밌다는 뜻이 아니라 흐르다는 뜻이랍니다. 예. 인간, 흐르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결정을 긴박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어렸을 적엔 유머 있었는데 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서 유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지상에서는 유머를 안 하고 그 지하에서만 유머를 하시는 지하에서. 지하에 예. 거기 지하에 또 노래 부르고 그런 데 있으니까 맞습니다. 데서만 유머를 하는 거기 가서는 이제 그야말로 딱 어린아이가 따버리고, 되죠. 예, 아이가 되고. 엉덩이 그렇죠. 치시고 막 난리가 나시고 지상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지하에서는 또 어린아이가 되시고 그래서 그 지하에서 어린아이 다우신 순수함을 지상으로 좀 끌어올리자. 그러면 소통을 잘 하려면 네. 일상에서도 그런 어떤 순수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람이 아주 원칙이 간단한 것 같아요. 재미난 사람하고 친구 되면 재미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사건 쳐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오라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럼 꼭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요 엄청 착해요. 공부 학교밖에 몰랐는데요. 저 창옥이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엄청 애가 막 담배, 술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뭐 오토바이 훔치고 그렇게 애가. 말하고. 근데 또 그 창옥이네 집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유 우리 애는요 진짜 엄마가 죽으라고 그러면 뭐 죽고 그냥 살아나라 그러면 막 애가 살아났었어요. 그런 애인데 쟤를 만나가지고 맞아요. 애가 그때부터 나빠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변한대요. 예. 그게 참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사람과 만나서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놀다 보면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도 자주 만나고 예. 좀 내가 유머 감각 없다. 그럼 유머 있는 재밌는 친구한테 사람. 좀 만나서 좀 밥도 사주고 예. 가끔은 또 맥주도 시원한 거 한 잔 사주면서 같이 즐겁게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어느새 이 단어가 중요한데 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체험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 대학생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정말요? 예. 근데 그러면 연상이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예. 초등학교 제가 대학을 너무 늦게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25에 들어가서 예. 한 제가 27살이 될 때는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뭐 몇 살이 조금 어렸는데요. 어렵겠네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얼굴에 선생님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뭘 유머를 하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뭐 뻥이야 이러면은 이렇게 웃어주시면 좋은데 방송에서 뻥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가 야 나는 너랑 좀 대화가 안 된다. 야, 이렇게 유머를 했는데 그럼 오빠 너무 웃겨요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 너는 어떻게 좀 패션이 너무 초등학교 선생님 같아. 조금 더 여성적으로 입을 수 없겠어?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초등학교 선생님 스타일이 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안 맞네. 그러고는 이제 그 친구랑 뭐 이렇게 한 몇 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1, 2년 있다가 어떻게 딱 보게 됐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어,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예. 헤어스타일 변하고요. 제일 많이 변한 게 말하는 느낌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 말하는 느낌이. 김창호. 김창호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데 제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예. 애드립으로. 아, 예. 그래서 제가 잠깐만 있어봐. 이 유머 어디서 많이 본 유머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닮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네요. 부부도 닮아간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살면서 그렇죠. 좋아하면 닮고 싫어해도 닮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해도 인간은 닮고 좋아해도 닮는데요. 그러면 좋은 사람하고 맨 만나고 가까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전 어쨌든 그래서 예, 잘 닮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태교한다고 봅니다. 아, 좋은 거 때까지. 먹고 예, 예.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그리고 좋은 거 체험해야 아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예. 저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여성 안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남자들도 저희 안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내가 계속 태교로 좋아지고 어느 날 아. 때가 되면 성과로 나오는 거죠. 세상에 아이처럼 그렇죠. 다시 나와서 그렇죠. 예. 방송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기 때의 위기 관리 능력으로도 또 나오는 거죠. 예. 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책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네. 뭐 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었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이를 낳듯이 어떤 그러니까 이 일을 책도 이게 성과를 진통 냈네요. 끝에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10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2년 만에 애가 엄청 안에서 힘들게 뭐 출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 한 권 낸다는 게 정말 그렇죠. 예. 아이 쉽지 않죠. 아이 한 명 나오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학 공부, 학교 공부와 상관없이 계속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데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기의 천재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그러면 인간은 왜 알아야 하냐면 사랑하기 사랑하려고 위해서. 예. 안다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인간이 사랑이잖아요. 일도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방송도 이것도 일종의 내 일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사랑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랑이고 기업을 하는 것도 기업의 경영자는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일군 사람은 그 기업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냐?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이제 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치면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잘 치고 싶습니다. 예.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어떠신가요? 김 소장님이 맨 처음 그 출발이 네. 소통 전문가로 출발하신 것은 는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네. 예. 그때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그 자기 소개 열등감이 많았던 네, 이런 네. 말씀을 책 속에서도 네, 네. 하시거든요. 조금 이렇게 살아오신 걸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열등감이 많게 자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셨고 또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이제 글을 모르세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예. 지금도 어떤 제가 기사에 나갈 때는 그 이번 사실 책 표지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제가 유쾌한 소통의 법칙 그렇죠. 67이라고만 썼으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게 내 아들의 책인지 누가 어머니는 읽는지. 그렇죠. 예. 김창옥이라는 글을 사실 읽을 수 없으시니까 예. 이래가지고 제가 본 건데 정말 이 해석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니한테 이번 추석에 꼭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가 네가 이 책 써버렸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머니는 제가 사진에 나와야.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신문에 가끔 이렇게 인터뷰할 때나 잡지사에서 뭐 인터뷰를 부탁하면 제가 솔직히 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사진을 좀
넣어주실 수 있겠냐.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조선일보 저희가 얘기합니다. 인터뷰에 잠깐 이 저자라는 난에 굉장히 네, 네. 크게 사진 나오셨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분들은 아. 뭐야 이 친구 뭐 참 뭐 그러네요. 예, 자기 예. 뭐 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왜 사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반감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뭐 말씀드릴 수 있을 때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근데 그게 뭐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라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또 않을 때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좀 어머니가 사진 보면 좋아하셔서 자, 좀 효도하는 마음으로 좀 사진 좀 실어주시면 예. 예, 뭐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렸을 적엔 그게 저한테는 적지 않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예, 근데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고 장애가 있고 어머니가 그를 모르시고 집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전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을 어른들이 이 사건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장애가 있는 집안은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비밀입니다. 그렇죠. 서로 말 서로 예, 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신데 어머니는 청각장애 그 등록을 한 5년 전에 하셨습니다. 아, 네, 어머니가 자존심이 좀 세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으 그렇죠. 공식적으로 어. 뭐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이렇게 입증받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마음 압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도 어머니는 좀 나중에 하셨습니다. 아주 지나가는 말로. 아, 예. 그리고 또 어머니의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그걸 지켜드려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예. 서로 집안 가족이지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전 좀 자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열등감이란 게 우리 이 뭐랄까 낙인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죠. 불로 지진 것처럼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열등감을 네. 버렸다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긴팔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이 오른쪽에 화상 자국이 좀 있습니다. 예.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 김치 담글 때 젖국을 끓이잖아요. 예. 그걸 끓이는데 그 솥안으로 제 손이 이렇게 오. 들어가 버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고, 예. 그리고는 이게 화상 자국이 있으니까 빨리 그때 당시 병원에 가서 응급 원래는 그래야죠. 그래야 예. 되는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된장하고 이제 소주로 그 민간 치료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이 흉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는 이거를 살이 안 찌더라고요. 화상 자국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날에도 저는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사춘기 때가 되어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요. 이렇게 버스를 탈 때 이렇게 고리를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이 그 다음 학교에서 이렇게 막 타는데 제가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고 그렇죠. 예, 뼈는 이제 앙상하게 말라 있고 이제 그리고 여학생들이 안 보는데 괜히 제 팔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에 다 여기만 다 나만 것 보는 것 같죠. 같은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저는 긴팔을 청소년식에 입고 다녔거든요. 그거 같아요. 저 지금도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때는 옷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늘 열등감이라는 건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작든 크든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죠. 있죠, 다 예. 있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더울 때는 좀 반팔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제 반소매가 아니라 긴 소매를 예. 입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덥고 불편하겠죠. 땀도 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저는 그 여러 가지의 열등감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게 좋아진 계기가 일본의 장훈이라는 그 제일동포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 있죠. 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안타를 기록했던 네, 정말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주 그래. 전설적인 맞습니다. 안타를 쳤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야구를 잘하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귀화를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 귀화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와다시와 한국구진 데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귀화 안 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음. 내가 왜 일본으로 귀화를 하냐. 예. 그게 이유의 전부이고 끝이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예. 이제 그럴 만한 실력이 아닌데,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애가 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귀화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느 날 이제 장 선수가 타석에 탁 섰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조센진 가라. 너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예. 니네 나라로 가라. 예. 왜 우리나라에 와서 야구를 하냐? 돈 벌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따라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센진 가라, 뭐 조센진 가라. 뭐 일본 말로 막 조센진 빠가야로. 아주 뭐 이렇게 비난하는 욕을 한 거죠. 게임을 진행할 수 없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장 선수가 나오고 나서 배트를 잡고 바로 타석에 간 게 아니라 일본 관객에게로 탁 가던 관중석으로 가더니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래 나 조센진이다. 예. 그리고는 배트를 탁 잡고 투수가 던진 거를 딱 쳤는데 장애 홈런이 되더래요. 이 내용을 라디오로 운전하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운전 못할 정도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조센진 가라 조센진 빠가야라고 과연 누가 얘기하는가. 예. 그건 일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래 뭐 너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고 너희 엄마는 뭐 글을 모르고 니네 집은 가난하고 너는 화상이 있고 너는 공부를 못해서 뭐 인문계도 못 다니고 실업계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세상이 듣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그 라디오 소리를 듣는데 알겠는 거예요. 예. 그래. 인생 어떻게 사는 게 멋지냐. 수만 명이 나를 응원하는 가운데서 내가 장애 홈런을 때리는 것도 멋있지만 내가 이 일본에 와서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빠가야르라고 욕하는 이 가운데서 같이 맞대응해서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경기로서 장애 홈런을 한번 꼭 때려서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 선수가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홈런을 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차를 한쪽에다가 대고 좀 울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저를 인정하게 됐어요. 예. 그래, 내 가정, 내 자신의 커리어, 그리고 모든 것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진 않겠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인정하고 나 꼭 세상을 향해서 장애 홈런을 한번 멋있게 내가 때려주겠다. 그렇군요. 예.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역시 마음에 든 몸에 든 화상 자국은 여전히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내 반소매를 입고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다시 근육은 붙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뭐 이제는 저의 어떤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는 되지 않더라고요. 예. 네.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기 내면하고 대화하는 것을 소통의 출발로 보셨거든요. 네.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는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떠주거나 목도리를 떠주는 일들이. 예. 대표님은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이.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솔직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가 마치 이러는 것 같은 거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네. 남자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옛날 노래 가사대로 정도 주고 뭐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주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굳이 성경 얘기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라는 보편적 원칙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보편적 원칙은 안 지키고 성과물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막 해서 회사가 뭐 1분기, 2분기 성과는 딱 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잭 웰치나 뭐 그런 세계 최고의 피터 드러커나 이런 경제학자들의 얘기처럼 기업이 100년을 가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업이 100년을 가려면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 말이 아주 경제적인 전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성을 사랑하면 목도리도 떠주고 스웨터도 떠주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키스도 하는 건데 어쩌면 저희는 자기 내면하고 안 좋은 것 그게 바로 여자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예, 예. 자꾸 성과나 행위를 강요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랑하면 손잡고 사랑하면 키스하게 돼 있는데 그 성과를 창출해내게 예, 돼 있는데 그렇죠. 자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야 진짜 나 뭐 오빠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야 우리 진짜 3개월 됐는데 진짜 뽀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나 뽀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여성한테 얘기하면 어떤 여성이 그래요 오빠 그럼 우리 오늘 뽀뽀합시다 3개월 됐으니까. 3개월 됐으니까 오케이 예 오케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삶은 연애와 같고 비즈니스는 때로는 연애와 같은데 그렇네요. 또 그게 저는 예술의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와 소통이 되면 이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물리화학의 법칙처럼 그 다음 단계로 화학적인 폭발을 한다는 거죠. 아, 예. 네. 밖으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잘 어떤 그 원자의 그 어떤 자리가 딱 세팅이 되면 이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 또 다시 폭발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나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결핍을 바깥에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 됐는데 예.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계속 허전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그렇죠. 찾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일 열심히 했는데 허전하고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른 거 해볼까? 그래가지고 뭘 또 다른 거 해봤는데 또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는 그냥 소통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말을 나누고 그렇죠. 이런 중심으로 보통 이제 책에서 네, 이야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꽃을 봐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꽃과의 소통이 이제 이 다음 소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인 소양은 예. 절대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인문학적인 소양은 반드시 디지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이 건강하려면 아날로그를 지키지 않으면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더 외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핸드폰을 어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어디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핸드폰을 안 받는다고 막 국가가 막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러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거의 없죠. 그런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희한한 거는 외롭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공원에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공원에서 타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공원에서도 핸드폰을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공원에 와서는 저희가 공원을 좀 만끽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방송이 더 잘 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도 막 사는 게 막 거기서도 핸드폰 막 이러고 근데 별것도 안 옵니다. 또 안 오면 섭섭합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왜 나를 안 찾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스팸 문자도 안 오나? 또 오면 뭐라고 하고 안 오면 또 뭔가 허전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문학적인 소양과 인간 내부의 영성들이 알차게 맺어지면 예. 그게 반드시 서비스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그리고 영업으로 그리고 그게 협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예.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흔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그 인격이나 품성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소통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로부터도 출발한다는 게 이제 이 책 속에서 네, 네. 어느 절에 갔을 때 그 주지 스님께서 네. 음식을 네, 놓고 네, 네, 예, 네, 네. 기도를 네. 하시고 네, 난 다음에 네. 하신 말씀. 네. 예. 뭐 아주 감동적인 얘기죠. 저는 이제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여자 스님. 귀신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귀신사 네. 그 알죠? 알죠. 아시네요. 저기 부안
네네네. 부안 쪽인가요? 네. 하여튼 예. 귀신사라고는 보통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정말 저희 이거 안 짜고 하는 건데 이거 예, 이거 아시네요. 예, 금산 쪽에 맞습니다. 예, 돌아올 귀 믿을 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 예. 돌아와라. 예, 예. 라는 아주 좋은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그 귀신사에는 여성 주지 스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느낌이 통한 것처럼 그 스님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한 50대 여성 스님이셨는데요. 음. 그러더니 그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라도 합시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절에서 이제 식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 절에서 음식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다 나왔는데 갑자기 그 스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 나물 안에는 태양의 기운과 또 땅의 기운과 농부의 수고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이걸 유통하기 위해서 또 움직여준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식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선물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음식을 기적과 같은 사람이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너무 문학적이고 너무너무 사실이고 그렇네요. 예. 너무너무 일상적인 말을 어쩜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아시니까 그분이 그 기도를 다 끝내고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그런데 이제 눈을 바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문도 너무 감동적이고 예. 스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배려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넣어준 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소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 음식과 정말 제대로 된 소통. 솔직히 그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예. 그렇게 기름이 넘치는 음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가장 기억나는 식사를 꼽으라면 정말 단연 1위이고 기억나는 기도문을 꼽으라면 지금도 이렇게 기억할 그러네요. 만큼 예. 정말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배려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종교가 다른데도 그렇게 그렇죠. 배려함으로써 예.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 삶하고 늘 당연히 먹는 식사라고 생각해서 별로 고맙지도 않고 당연하게 다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너무너무 좋은 소통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김창욱 소장님의 목소리가 네. 정말 예술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시게 되셨나요? 제 목소리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안 네, 그랬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는 그 아주 장난 많고 예. 막 이렇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새치기 하면 안 돼 오늘 가을 운동회니까 그러면 그걸 가만히 못 있고 야 새를 치냐 이렇게 새를 쳐 이렇게 목소리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굳이 음성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색깔은 있는데 소리에 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목욕탕 같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서 예. 말을 하면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이 없는 곳에서 말하면 소리가 안 울려서 그렇죠. 되게 듣기에 좀 답답하고 뻑뻑하거든요. 예. 마치 닭가슴살처럼. 예. 그런데 그게 저는요 소리는 상당히 몸과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악을 예. 배웠는데 처음에 또 잘못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성악가처럼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잘못 레슨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싼 맛에 싼 맛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흉내를 낸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인위적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히히 원숭이 똥구멍 아하 히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자기만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보통 다른 모든 사람.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가 평상시에 인식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남들은 네 목소리 맞다고 100% 얘기합니다. 안 좋아. 평상시 목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게 남들이 듣는 평상시 목소리가 내가 내는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이렇게 예. 해서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음악대학 시험을 늦게 25살에 합격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음악대학을 떨어졌으면 제 목소리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합격을 하니까 합격하니까. 오, 아, 이게 맞구나. 됐구나.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엄청 좋구나. 그러는데 어느 정도 노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목소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송도 우러져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도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도 너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 젊은 사람으로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대표님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유머. 지금 벌써 프로그램 마지막에 가니까 유머 생기셨습니다. 아이고, 자, 저 그렇죠. 벌써 배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젊은 20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예. 사실 전 프로그램은 연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서 좀 나온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음성학적으로만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에 무슨 경제 뭐에 누굽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건 조금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목소리에 실려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러면은 예. 그 삶의 어떤 경험이나 삶의 집중 그리고 삶을 살다가 야 그래 세상 너무 힘주고 살 필요 없어 조금은 놔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사람 마음에 공간이 생겨서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립니다. 예. 그거를 단기간에 해낼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해내는 걸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에다가 재치를 더해서 예. 그런데 아주 괜찮은 나라들의 TV 토크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할 예. 수도 없습니다. 예. 그건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토크쇼가 제일 많은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네. 전부 50대, 60대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이 나와서 오프라 인프리도 그렇죠.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톡쇼들도 다 보면 그렇죠.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 음. 그 원로들이 삶의 그것을 갖고 또 삶에 해악할 줄도 알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도 알지만 자기의 명확한 색깔을 갖고 있고 그렇네요. 그런 것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전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냈다가 이제 더 이상 노래가 안 돼서 노래를 잘하는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형, 저 노래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형이 말하듯이 해, 이 자식아.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형, 저 원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너는 말이 틀렸어. 예. 너는 말을 고쳐. 근데 그게 정말 무슨 선사들의 그 한 대 때리는 뭐가 빡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예. 거예요. 너는 노래가 틀린 게 아니라 말이 틀렸어. 말하듯이 방송을 해야 좋은 방송인데 너는 왜 방송에서 긴장하냐면 평상시 삶은 질서 있게 안 살고 방송은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색한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 평상시 삶을 뭔가 좀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게 노래고 그게 방송인데 평상시는 뭐 성악가도 그러거든요. 먹고 죽어. 오늘 연주 끝났어. 먹어. 뭐 이러고 오페라 할 때는 막 이렇게 딱 해서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으면 흔히 말해서 신들린다라는 경지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연스러워야지. 즉 무의식 중에 해야 최고의 방송, 최고의 공연, 최고의 스포츠,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죠. 연기도 그래서 저 사람 신들렸네 라고 하는 수준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때는 관객들이 자기의 숨을 못 쉬고 다 그 사람의 숨에 맞춰서 쉬게 돼 있거든요. 예. 성악가가 노래를 신들린 듯이 잘 부르면 사람들은 자기 숨을 못 쉽니다. 그 연주자의 숨을 계속 따라 쉬다가 그 연주자가 노래가 끝나야 비로소 이렇게 하고 그렇죠. 박수를 칩니다. 네. 그런데 연주자가 끝나자마자
브라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다 그 교수님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교수님 제자, 이렇게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그거 제가 해봐서 압니다. 아니, 저희 교수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아는데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경지로 올라가려면 말하듯이 해라. 그리고 너는 말을 좀 바꿔라. 아. 너는 목소리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왜 성악가처럼 내려고 그러냐? 성악가는 울어지는 건데 너는 벌써 틀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말을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목소리 인상이. 예. 막 이렇게 썼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또 얼굴도 잘생긴 분이 목소리까지 그렇게 무게를 잡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그 참기름에다가 식용유에다가 버터에다가 마가린 완전히 불법 체류자에 있었습니다.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도 목소리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 네. 뭐 나는 누구야? 나 회장님이야. 아니면 나 뭐 정부 조직의 뭐 유명한 인사야. 아니면 나 유명한 연예인이야. 뭐 나 무슨 뭐 스포츠 스타야. 아니면 나 돈 많아. 뭐 이런 거 각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나 이대 나왔어. 그래? 난 똥배 나왔어. 뭐 이런 거. 뭐 하나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죠. 질서만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아, 저 사람 참 말을 형식적으로 해. 저 사람 목소리 참 형식적이야. 그럼 정말 소통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 예. 엄마 아버지가 형식적인 거.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형식적인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그 선배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보면 요즘 그 우리 청소년들의 눈에 네. 반짝반짝하는 게 사라졌다 이런 그렇죠.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년 강의 가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아. 제가 뭐 농담해도 웃어주지 않고 막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 입을 예, 직접, 직접 예. 그냥, 예의 없이. 예, 그냥 그 틀리게요. 아, 그리고 예. 어떤 친구는 저보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완전 나쁜 새끼들이라고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그렇게 되게 된 건 어른들과 사회가 거의 90% 이상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에 강의를 갔다가 비행기 시간이 한 3시간 남아서 PC방에 가서 이렇게 뭐 원고 보내주신 걸 확인해야 돼서요. 예. 확인하고 있는데 PC방은 이제 잘 갈 일이 없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계속 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선 청소년들이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죠. 그 목소리도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활기차죠. 엄청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기 없어졌다는 말 다 뻥이구나. 여기서는 활기 있다.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여기 공간을 나가면 없어져 버릴까? 그리고 왜 이 친구들은 싸이월드로 들어왔나? 그건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월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싸이월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싸이월드를 만든 것도 미안하지만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싸이월드를 만들어서 상업적인 이득을 당연히 취했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싸이월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아주 젊은인데도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골목길에서 구슬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뚝박기도 하고 자연에 가서 놀기도 그렇죠. 하고 예. 학원을 학원을 거의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도시화가 된 특별히 도심이나 이런 쪽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월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당연히 싸이월드하고 학원 2개밖에 없습니다. 싸이월드 학원, 싸이월드 학원. 그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 놀거나 이제는 학원에서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들한테 현실의 세계를 뭔가 줘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공간과 세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야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놀 수 있는 것. 그 논다는 건 단순하게 그 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뭔가 움직이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해주고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예.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리고 사실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건 그건 역시 어른들과 이 사회와 국가가 아이들에게 책임져야 할 문제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 안에 틀림없이 좋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그럼요. 강의하다 보면요. 예, 예. 그들에게도 진지한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왜 그렇게 짓는 거냐면 아직 자기의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내는 그 힘이 없고 그리고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 표정은 사실은 help me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안 듣는 척하고 강의 끝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듣는 척하고 끝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른들은 다 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청소년들은 웃기려고 안 쓰는구만 이러더니 끝나고 나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희망은 있고 딱딱해 보이는 임원들이나 노조 간부나 어른들 마음에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예, 유쾌한 소통의 법칙 이제 67가지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랄까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사람이 왜 아는 거냐면 사랑하고 싶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즐기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룰을 배우고 익힌 자만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배우고 익힌 자만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소통의 룰, 삶의 룰을 배우고 익히시는 분들은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풍요롭다, 풍성하다라는 건 마음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그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책을 읽든 안 읽으시든 그와 상관없이 어떤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게 모자란가, 어떤 게 필요한가 라고 해서 또 그런 또 다른 좋은 서적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소통을 그렇게 잘하고 사시는 분들을 보고 조금 유심히 보시고 그게 저에게 필요하다면 한번 저희가 삶을 레슨하듯이 실험해 보시면 뭐 이제 가을처럼 풍성한 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바쁘시잖아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유쾌한 네. 소통에 관한 유쾌한 대화 가지게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